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는데요. 한국 팬들만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중계하던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포체티노 감독도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기적 같은 드라마와 승리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줄 수 있었던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다는 찬사와 더불어 한국의 역전 결승골이 왜 대단했는지 정밀한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BBC의 생중계 반응과 분석부터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이 대단한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지켜봤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날 대이변, 대반전이 벌어졌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선전하겠지만 16강이 어려운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아주면서 1승 1무 1패 다득점에서 앞선 한국이 H조 2위로 16강 진출을 이뤘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 경기를 중계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중계하면서 해설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들, 분석 패널로 참여한 인물들이 대단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메인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가 주관했고요. 또 패널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인물들이 나왔죠.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1호에 오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선수 앨런 시어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 특별 해설위원으로 전 토트넘 허스퍼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직접 현장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한국이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는 순간 경기를 지켜보던 이들, 화면으로도 보던 레전드 패널이 이제 경기장 현장을 딱 돌아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랬던 것인데요. 이 뒷이야기 장면은 리오 퍼디난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공유하면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서서히 오라 하면서 돌아보다가 골이 정말 터지니까 시어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고 포체티노가 마치 본인이 한국의 감독인 것처럼 두 주먹을 불 건지고 환호했고 퍼디난드는 박수를 치면서 이제 축하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퍼디난드는 호날두와의 또 막역한 사이였던 것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그러나 이 장면 이후 3명이 했던 코멘트가 대단했습니다. 먼저 앨런 시어러는 unbelievable이라고 하면서 후반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incredible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놀랐고요. 리오 퍼디난드는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경기했고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줬다라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기적과 같은 승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한국이 만들어낸 이 마지막 승부였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 데려왔고 토트넘에서 성장시켰고 좋은 인연을 맺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개막 이후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최고의 경기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액션, 이 마지막 한순간 잘한 것일 뿐일 수도 있지만 이런 키플레이어가 역시 결정적이다.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찬사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대회 부진하기도 했었고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솔직히 이 경기 안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지만 결국 결과를 내는 건 최고의 선수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 3명의 레전드 패널이 직접 이 역전 결승골을 상세하게 분석했는데요. 먼저 기점이 된 것은 포르투갈의 코너킥 공격이었죠. 포르투갈이 이제 1대1로 팽팽한 상태에서 이대로 끝나도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마 욕심이었던 것 같고 20년 전에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한국의 문전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었을 정도인데요. 무려 8명의 선수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 있었다.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뒤에 커버하러 와 있긴 했지만 충분히 뒷공간이 많이 열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한국의 세트피스 수비를 얕본 게 아니냐, 아예 한 골을 넣어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싶었어요. 표기된 대로 한 명을 뺀 8명이 한국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와 있었는데요. 리오 퍼디난드는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너킥 근거리에서 배치된 이유가 손흥민 선수가 안와 골절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고 있고 헤더 경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경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 역습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근거리에서 크로스나 몸으로 막자, 약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포르투갈은 이런 역습은 생각 안 하고 코너킥 공격에만 집중하면서 허점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질주가 위로 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상대 공격이 차단되고 공이 뒤로 흐를 때 공을 잡고 단독 질주로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달려 들어갈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까지 들어갔을 때 일단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엄청 쫓아내려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반대편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손흥민 선수만 보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내 이렇게 돌파에 들어간 상태에서 항상 슈팅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허를 찌른 것이죠. 일단 손흥민 선수의 앞쪽으로 3명의 선수가 있고 뒤쪽으로 3명의 선수가 오면서 무려 6명이 손흥민 선수만 에워쌌습니다. 마치 전성기의 마라도나, 호나우두 혹은 메시 선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슛을 못하게 하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배후에서 들어오는 황희찬 선수를 보고 절묘하게 패스를 해주면서 이제 골을 넣게 되는데요. 일단 리오 퍼디난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솔직히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 장면은 열심히 달려 들어간 것도 있지만 바디 포지션도 좋았다. 공을 컨트롤하면서 몸의 컨트롤도 좋았다는 겁니다. 수비를 상대하고 있고 많은 선수가 에어싸고 있지만 공을 확보하고 시야도 열려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패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의 자세부터 공을 다룬 방식부터 패스 타이밍까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 패스는 오차 범위가 없는 컴퓨터처럼 정밀했던 아주 완벽한 패스였다는 것인데요. 타이밍과 각도와 위치와 세기 모든 게 완벽했던 최고 중에 최고의 패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리 리네커가 이 패스도 좋긴 했지만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를 칭찬하게 되는데요. 골을 넣은 과정에서 침투해서 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고 마무리한 것까지 좋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은 걸 칭찬하면서 게리 리네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희찬, 예스 희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울버햄튼 팬들이 황희찬 선수가 한참 좋을 때 만들었던 응원가에서도 따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언어 유희로서 희찬이라는 이름이 희켄이랑 비슷하다. 그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앨런 shearer가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 황희찬 선수의 골이 왜 대단한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골은 모든 면에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침투 그리고 클로즈 컨트롤이라고 이제 공을 발 앞으로 딱 붙여놓고 연결한 부분 이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논소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다.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도 인치 퍼펙트로 애도 좋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의 침투 타이밍도 완벽했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마무리 슈팅도 골키퍼를 비껴가면서 정확하게 침착하게 마무리한 것이니까요. 어메이징했다라고 시어러가 극찬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언빌리버블했다라고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 꽤나 이제 골감에 시달리고 부진한 모습도 보이고 또 출전 기회도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본인이 자신감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많이 칭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 퀄리티가 대단했다고 하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은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결국 경기했다는 점에서 리스펙트를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BBC에 특별 출연을 한 포체티노 감독은 이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우스햄튼 감독을 할 때에도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토트넘에서도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폴 미첼과 함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지켜봤고 영입하려고 했고 아버지도 만나고 손흥민 선수도 만나고 에이전트도 만났지만 데려올 수가 없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꽤 어렸는데 독일에서 몇 년 더 뛰면서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무산이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사우스햄튼이 아닌 레버쿠젠으로 가게 됐는데 그 뒤에는 이제 내가 토트넘에 갔고 토트넘에 갔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영입하고 싶었던 게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후일담을 얘기합니다. 많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가장 원했던 건 손흥민 선수고 나중에서야 영입하게 된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후순위였던 게 아니고 항상 나의 1순위였다고 얘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족들을 설득해야 됐었고 손흥정 씨 아버지까지도 이제 설득하고 내 훈련이 손흥민에게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설명해야 될 정도로 아주 이제 공을 들여서 영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인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국 내에서 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이고 또 월드컵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은 해외의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코리아 엑스터식, 한국 축구가 보여준 황홀감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루과이를 탈락시킨 극적인 날의 승부의 뒷모습과 이후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는 장면들까지도 따로 보여줄 정도로 아주 큰 스포트라이트를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BBC의 선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면서 무려 9.15점의 평점을 받았어요. 영국 내 거주자들의 평점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위상을 느낄 수 있었고요. 결승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도 8.88점으로 영국 팬들에게서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8.50점, 김영권 선수 8.42점, 조규성 선수 8.40점, 이강인 선수 8.38점 등 한국의 모든 선수들이 8점을 넘는 최고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통계매체 폰몹도 손흥민 선수를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평점 8.2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날 경기
5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이번 대회 들어서 아쉬웠던 마무리 부분들을 좀 개선했고 또 발전시켰고 살아난 모습들을 보였어요. 한 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도 기록했고 기회 창출이 3개나 있었을 정도로 본래 손흥민 선수가 해왔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뛰는 부분들이나 안아골절에 타격이 있다 보니 결정력이라든지 또 정밀함이 조금은 떨어졌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골을 만들어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알던 손흥민 선수였어요. 슈팅도 일단은 골이 되진 않았지만 2개 모두 골대 안으로 보내면서 100%의 정확성을 보여줬고요. 또 막힌 슈팅 3개가 있었기 때문에 빗나간 슈팅이 없었다. 0점 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2경기에서는 슈팅이 다 빗나가면서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고요. 5번의 드리블 시도라든지 4차례의 크로스 시도 또 3차례의 롱볼 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공격을 이끌기도 했었고 수비가 남도 열심히 했어요. 한 차례의 태클 시도도 성공했고 한 차례의 가로채기 성공과 무려 8번의 볼 리커버를 기록하면서 온몸을 던지면서 정말 그라운드를 내달렸던 손흥민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번이나 경합을 시도하면서 부딪히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무자비한 면을 또 소개하면서도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도 했어요. 워낙 중요한 골을 넣기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로서 겨우 10번째 골밖에 넣지 못했고 월드컵에서는 첫 골을 넣은 것일 뿐이지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한국의 첫 16강 진출을 이끌면서 이 위협의 스타로서 확실하게 본인의 이름을 남기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골을 넣은 게 지난 2월달 아스널전일 정도로 반년 넘게 골을 못 넣고 있었잖아요. 26경기 골 가뭄에 있었고 또 가장 최근 경기도 11월 9일에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경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상 때문에 또 여파가 있었고 감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중요한 순간 돌아와서 해낸 것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아직 이번 월드컵에서는 골이 없지만 그라운드에 온몸을 내던졌다라면서 이타적인 플레이,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칭찬을 했어요. 한국은 월드컵 붐이 끝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이제 황희찬 선수의 골도 있지만 한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무자비한 에너지와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전형적인 손흥민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가 불편한 순간에는 다시 한번 골절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뛸 정도로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인생을 걸고 뛰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인 ESPN은 아예 이 트위터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헌사까지 남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안면 복합 골절을 당한 게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월드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91분의 어시스트로 16강 진출을 이끌었다고 하면서 캡틴, 리더, 레전드라는 정말 3개의 단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찬사와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16강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16강 대진표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 세계 최강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브라질과 경기합니다. 지더라도 브라질의 전력을 생각한다면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경기, 시원하고 화끈하게 후회 없이 싸울 수 있는 경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주눅 들고 갈 필요 없겠죠. 조별리그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나에겐 패배했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톱시드 포르투갈을 잡았는데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 대표팀 이 기세를 이어가서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첫 원정 8강까지 갈 수 있을지 한준TV 이 과정의 모든 이야기들 또 현지와 해외의 독점적인 콘텐츠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 즐기시기 바랍니다.